안녕하세요. 인생 토크 사람 사는 이야기의 김은정입니다. 좀 멋지게 살자, 근사하게 살자. 이런 인생 목표를 가지신 분들은 많으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멋지게 사는 걸까요? 오선화의 야매 상담에 보면 멋진 건 스스로 낮아지는 것, 또 주어진 것을 적절하게 취하고 나머지는 환원하는 것. 나를 위한 소비보다는 남을 위한 나눔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인생 토크 사람 사는 이야기에서는 나눔으로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시는 인천 여성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의 임남예 회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여성 아너소사이어티 회장 임남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인생 토크 사람 사는 이야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인천 여성 아너소사이어티 클럽 2대 회장인 임남예 회장님, 인천 여성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의 1대 회장도 지내셨고 2대까지 회장을 계속 맡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1대, 2대 회장이 되신 건가요? 네, 우리 인천 아너소사이어티는 총 125분입니다. 지금 아너분들이 네. 125명인데 그중에 여성 아너가 24명이에요. 네네. 24명인데 남성으로 아너 대표가 있고요. 또 여성으로는 제가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대 2년을 하다가 좀 많이 못한 것 같고 부족한 게 많아서 다시 연임을 할 수 있냐고 해서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2018년에 출범한 인천 여성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의 1대 이어서 2대까지 연임을 하고 계셔서 그 책임감도 많이 크실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이 1억 이상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65번째 회원인 걸로 알고 네, 있어요. 65호입니다. 저는 네, 지금 현재는 몇 호까지? 125호까지. 네. 많은 분들께서 네, 참여를 해주셨네요. 네. 그 아너소사이어티 클럽 가운데서도 인천의 활동을 정말 많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있다고 해서 뭐 가졌다고 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좀 여쭤볼게요. 이게 좀 기부를 하실 때 아깝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사실 뭐 이게 아깝다고 생각이 들으면은 네. 기부를 못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 제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리고 제가 기부를 함으로써 다른 좀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라면은 네. 기꺼이 저는 마음 편안하게 기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같은 나눔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계기는 제가 어려서 자랄 때 네. 아마도 부모님들이 하시는 걸 보고 자연스럽게 그게 몸에 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건 어렵습니다만 그 네.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런 뭐 기부라든지 봉사라든지 하시던 분들은 이게 계속 또 습관, 중독이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우리 회장님도 그런 쪽이신가요? 예, 당연히 그런 쪽입니다. 네.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기쁨하고 그 느끼는 거를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서 네. 한번 나눔의 실천을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앞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내가 가지지 못한 거, 내가 좀 어렵게 지내다 보니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원래는 고향이 대전이시죠? 네. 네. 근데 그 어린 시절에 어렵게 지내신 건가요? 아니면 뭐 가세가 기울었던 건가요? 네네. 어려서는 친정이 참 잘 살았습니다. 네, 잘 살았고 뭐 대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아마 네. 3,000평 정도 되는 대지에 친정 아버지께서 네. 그 호남 실고출에는 네. 그런 공장을 공장을 하셨습니다. 그 공장을 시절에. 하셔가지고 사실 참 잘 살았어요. 유복하게. 네, 유복하게 잘 살았는데 네.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네. 형편이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그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뭐 항상 친정이 집안이 넓고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 말하면은 시골에 무슨
그 경로당이라 그러나요? 마을회관. 예, 마을회관처럼 동네 북적북적하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갖고 북적북적 하셨어요, 진짜. 근데 예. 그 당시에 그렇게 하시면서 그런 어머니가 이 동네에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늘 챙겨드리는 거예요, 뭔가. 가실 때 빈손으로 안 가시게. 네. 누구네는 뭘 좀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다 챙겨주시는 걸 보고 아, 나도 자라서 시집을 가면은 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게 또 따님까지 이어지셔서 네, 네. 또 고민이 많으시다고 너무너무 많이 퍼줘가지고. 네, 저는 이제 네. 지인분들이 아, 임 회장 너무 힙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말을 듣는 게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아유, 그 좋은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네. 조금이라도 그 다른 분한테 베풀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너무 마음에 좋습니다. 다 네. 와닿는 게. 네. 그러면 대전에선 좀 어렵게 보내시다가 인천에서 다시 일어서신 거죠? 인천에서 일어섰다는 것보다 이제 언니가 네. 인천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오셔서 사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인천으로 와서 언니네 들렸다가 남편을 만났죠. 네. 네. 그래서 음. 어떻게 해서 그러면 다시 네. 부를 좀 이렇게 축적을 하신 건가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이제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건축업을 하는 분이니까 네. 저도 이제 일을 많이 했어요. 진짜 억척스럽게 진짜 한다고 할 정도로 제가 집안 살림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남편만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웠습니다. 네.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뭔가 나도 나눔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좀 베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네. 나눔 활동도 그렇지만 뭐 봉사 활동도 꽤나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봉사 주로 해 오셨을까요? 봉사는 지금 그 당시에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명절 때나 네. 아니면은 뭐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또 뭐 이제 이럴 때는 내가 그 드실 만한 음식을 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가지고 다니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주위에서들도 또 왜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으냐고 힘 안 드냐 네.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정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보람을 느끼고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남편도 아니 도대체가 여유만 조금만 있으면은 누굴 돕고 싶어 하니까. 네. 근데 그걸 또 남편도 싫어했으면은 안 했을 건데 그렇죠. 너무 또 좋아하고 뒷받침을 해줬어요. 네. 그게 바로 비결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왕성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비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회장님의 풍문으로 들었소 시간입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인생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이게 키다리 아저씨 같은 분이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네.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을까요? 아 이제 키다리 아저씨는 사실상 제가 유년하고 네.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나에게도 이런 키다리 아저씨 같은 분이 한번 와주지 않을까 네. 이런 진짜 솔직히 상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아, 있었으면 좋겠다. 네,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에는 없었던 거죠? 네, 결국은 없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키워드가 키다리 아저씨인데 네, 네. 그러면은 어떤 포인트가 그래. 있을까요? 그래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못 갔잖아요. 네. 못 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아마 그게 저에게는 키다리 아저씨가 아닐까. 남편이 네. 오. 도움을 많이 줬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나눔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 분이니까 네. 과연 나한테 키다리 아저씨는 남편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키다리 아저씨 같은 그 분에 대해서 음. 이런 부분은 참 본받고 싶고 나도 키다리 맘 아저씨는 아니더라도 맘이 한번 돼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했습니다. 네. 어떨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냐 하면은 이제 작은 여유가 생기면서 나눔을 실천하다 보니까 특히 내가 그 배움에 대해서 대학을 못 가다 보니까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이 내가 조금만이라도 도와준다면은
더 좀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공부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대학교 쪽으로 장학금을 기부를 하면서 생활을 했죠. 장학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진짜 많은 학교에 장학금을 기억도 못하실 만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실 예정이세요? 네, 계속 할 겁니다. 그 내가 여유보다도 네.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자랄 때까지는 장학금을 지원할 겁니다. 좀 든든해지네요. 자, 그렇다면 풍문으로 들었어. 두 번째 키워드를 볼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CEO 과정 11개 과정 수료입니다. 이 11개 과정을 다 수료를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은 그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경영대 또 행정대 또 중국통상학과 세 과목 CEO 과정을 수료를 했어요. 네. 네. 이게 한 과목만 수료하기도 쉽지 않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정말 뭔가 하나라도 좀 더 배우고 싶고 네. 또 듣고 싶고 또 여러 그 뭐랄까요 인적 네트워크. 네트워크라고 예. 그럴까요? 그런 거를 중심적으로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늘 또 이제 뭐 이 대학을 가고 다른 대학을 가도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늘 비슷하시더라고요. 아. 네네 만나게 되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인분들도 곁에서 같이 하게 됐고 네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를 수료한 네.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같이 동료 같은 느낌도 네. 들겠어요. 네네. 그러면 11개 과정을 쭉 들어오시면서 이 과정이 가장 좀 기억에 남았다 하는 과정이 있다면 좀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11개 과정은 네. 쭉 다니면서 그 뭐 많은 활동을 했지만 제일 재미있는 게 네. 그 재능대학교 아버지 요리대학교라는 아버지 요리대학교요? 네. 아버지 요리대학교요? 근데 아버지 요리대인데 네. 그 이제 지금 뭐 남자분들도 다 보면은 집에서 음식 같은 걸 잘 못 해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한두 가지라도 배워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해봤으면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 재능대에서 최초로 아버지 요리대라는 거를 오. 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여성이지만 여성이 딱 3명이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세 사람이 같이 했는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을 네. 같이 가서 해볼 수 있다는 거. 또 이제 남성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 네. 그런 걸 보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 과목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보람도 느끼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많은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또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과정이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아, 벌써요? 11개를 했는데 또 있으세요? 그 과정보다도 네. 제가 그 전통 음식, 그 발효 음식 하는 걸 참 좋아해요. 오, 발효 음식이요? 네네. 그래서 간장, 고추장, 뭐 된장 같은 것도 집에서 다 담죠. 다 담아서 이제 이렇게 숙성을 시켜서 다 하는데 네. 최근에는 그 전통주에 몰입해가지고 오, 직접 드시려고? 아니 내가 직접 둔다는 것보다 저는 네. 항상 그래요. 뭐를 만든다 할 때는 나보다도 누구한테 주는 주려고. 거 좀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내가 만든 건데 네. 어떠냐 맛이 네. 한번 이제 그렇게도 좀 그게 참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이참에 말씀하신 김에 네. 저도 이제 1호로 맛을 볼 수 네네. 있게끔 도와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통주에 요즘에는 네. 이제 심취돼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공부하기 싫다, 나는 좀 어려운데 뭐 이런 학생들도 많으실 텐데 네. 그 친구들에게 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아, 저는 이제 그 공부하기 싫다 이러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 공부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참 꼭 필요한 영양소다. 영양소다. 그러니까 배울 때 그냥 싫더라도 그냥 재미로 그냥 이걸 만족하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내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졸업하고 나와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아 내가 그때 요런 걸 배웠는데 진짜 내가 살아가는데 진짜 좋은 영양소가 되는구나 이런 걸 느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열심히
즐겨가면서 배워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풍문으로 들었소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란꽃이라는 키워드를 정해 주셨어요. 네. 모란꽃은 뭐 우리 회장님께서 좋아하는 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네, 저는 그 김영랑 시인의 네. 모란이 피기까지는 네네네. 그 시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냥 그 시가 좋아서 키워드로 잡으신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제가 한번 앞 소절만 좀 한번 네, 네. 좋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한 40년 정도의 그 인천 간석동에 집을 건축을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네. 그래 이제 그때 모란꽃을 좋아하면서 그 시를 좋아하면서 정원에 모란꽃을 심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도 나하고 같이 나이를 먹는 모란꽃이 있습니다. 40년째 그럼 같이 살고 네네 있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꽃을 네. 관리를 잘해야 40년도 계속 살아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계속 뭐 봄, 가을로 와서 관리를 해주고 하니까 저 역시 또 정성을 들이고 네.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꽃이 이뻐요. 어. 네. 그래서 이제 모란꽃을 좋아하면서 그 항상 올 초순경에는 꽃이 피거든요. 네. 모란꽃이 그러면 그 꽃이 필 때 또 향이 참 좋아요. 그 모란꽃 향이. 네. 그러면은 그 원두막에 앉아서 그 꽃의 향내를 맡으면서 힐링을 하지요. 진짜 그야말로 힐링 스팟이 돼 있네요. 예. 그때가 아마 제 1년 중에 네. 제일 행복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그래서 해마다 모란꽃이 필 때를 기다리지요. 그 모란꽃 외에 음. 또 특별히 좋아하시는 꽃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꽃 좋아하세요? 해바라기를 좋아합니다. 해바라기요? 네. 보통 우리 여성분들은 음. 그냥 장미, 음. 수국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약간 좀 전통적인 그런 느낌도 음. 좀 듭니다. 왜 음. 우리가 그 문학 소설이나 이런 곳에 나올 법한 그런 꽃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해바라기는 또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해바라기 꽃은 사실 처음에는 제가 그 기다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좋아는 했지만은 그렇게 흠뻑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그 제 큰딸이 네, 문인 화가이고요. 화가세요. 네네, 화가인데 그 국전 대상 작가지요. 네네. 그러시구나. 네네. 예. 국전 대상 작가이다 보니까 늘 또 이제 해바라기를 접하면서 그리고 또 그동안에 전시를 또 여러 번 했어요. 근데 네. 꼭 전시회를 할 때 보면은 나눔으로 이어가더라고요. 기부 문화로 네. 기부를 하려고 전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큰딸은. 네. 그래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했지만은 올해도 지금 또 기획을 하고 있어요. 또 한번 기부 문화를 하고 싶어요, 엄마에서. 네. 나를 닮아가는 딸이 너무 예쁘죠. 근데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큰 따님께 음. 바쁜 엄마로서 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 따님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리 큰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그 사실 어렸을 때는 제가 다 저도 건축업을 하면서 일이 있다 보니까 뒷바라지를 제대로 예. 못 해줬죠. 그러다 보니 그랬는데도 정말 잘 자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또 저렇게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서 또 봉사활동도 하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좋으면서 대견스럽죠. 큰딸이. 예, 대견하고 엄마가 많이 도와주지 못한 만큼 본인이 다 자기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저한테 행복감을 주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자기 일에 열심히 하면서 예, 훌륭한 문윤아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님에게서 그 어머님의 그런 회장님의 마음, 어떤 그 나를 닮은 딸 이런 느낌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참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도 역시나 여러 번 고개를 좀 끄덕였던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회장님의 좌우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늘 가슴에 좀 묻으면서 나는 이 뜻대로는 좀 살아가고 싶다 하는 좌우명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좌우명이라고 그럴까 하는 게 꼭 있습니다.
나눔은 네. 행복의 또 다른 이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늘 이 글을 마음속에 담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눔은 행복의 또 다른 이름. 이름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네. 그 주지 않아 본 사람들은 그 행복감을 못 느껴요. 아나운서님도 한번 느껴보세요. 네. 누군가 일단 작은 거지만 예. 베풀어서 어떤 느낌이 오는가 이런 거는 실제로 해보면은 아 역시 그 말이 맞는구나 하실 거예요. 네. 오늘 많은 것을 좀 배워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요. 올해는 좀 더 회복이 됐으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또 그리운 품을 가진 어머니로서 인천을 사랑하는 CEO로서 우리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정말 지금 참 어려운 시기죠. 네. 이 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모든 경제도 어렵고 이 정신적으로도 피로감이 있는 대로도 쌓였을 겁니다. 또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긴 터널을 지날 때가 꼭 있어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언젠가 터널 끝을 나오다 보면은 행복하고 또 만족한 그런 시대도 돌아올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고요. 힘내시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이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고 또 잘 사는 사람은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 글을 좋아해요. 저 역시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고 인천에서 사실 행복하게 살고 싶고요. 네. 또 여러분들도 작은 나눔이지만 한번 실천을 해보시고 그 나눔이라는 그 기쁨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것이 돌아오는가를 실질적으로 한번 느껴보셨으면 싶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좋은 일, 또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나눔의 기쁨은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회장님의 가슴에 담고 있는 좌우명이라고 하는데 나누는 것은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상호작용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물질이든 경험이든 꿈이든 함께 나누면 커진다는 거. 그래서 아름다운 행복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 오늘 다시 나눔의 비밀을 배워본 것 같습니다. 귀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인생 토크, 사람 사는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